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추적 60분 아니야.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이제 문화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삼국시대 문화입니다. 삼국시대 문화라는 것은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한 나라에서만 자생적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그 문화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고분벽화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나라라 주작이야! 사신도죠. 현무, 전현무 아니라니까.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이죠. 이 그림들이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다고 했었죠. 특히나 불식 돌방 무덤에서 발견됐다고 했던 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문화들이 그림을 그리고 무덤을 만든 것은 고구려인들이었겠지만, 이러한 사신도가 나오는 문화는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는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서 건너온 도교 문화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용총이라 해서 막 이제 춤추는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야 사실은. 이렇게인가? 하여튼 뱀. 자, 그래서 무용총인데 아마 무용을 하면서 음악을 틀었을 거란 말이에요. Make some noise. 그러진 않았겠지만, 물론 고구려 고유의 음악도 연주를 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악기를 연주한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수행 넘치네. 막 다리 뻗어가지고 막. 와, 이때도 역시 흥의 민족, 손흥민 아니야. 그리고 이 그릇은요, 백제 무덤에서 발견되는 그릇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고 중국 스타일, 차이나 스타일, 강남 스타일.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나라 안에도 중국의 문화들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나 지난 시간에 고분벽화에 대해서 특히나 지난 시간에 고분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백제의 벽돌 무덤, 특히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다고 했는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은 우리나라 고유 문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중국에서 건너온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삼국과 가야가 이웃나라와 교류하다 주제를 통해서 그림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중국과의 교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 동물의 모습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도 케이팝이 유명하잖아요. 이때도 케이팝, 코구려 팝, 케이팝이 수당의 궁중에서 연주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걸 주류 문화로 받아들여서 막 우리 스타일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일종의 한 스타일이 있구나. 주변 나라 오랑캐라고 말씀은 안 된다고 했지만, 어제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오랑캐 문화가 이런 게 또 있구나 해서 그냥 가미해서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음악이 연주됐다, 이 사실로 봤을 때는 교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하고 당나라는 고구려하고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에서는 고구려 음악이 연주됐다는 것을 봤을 때는 서로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에서는 중국 동진과 남조의 토기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이거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그러니까 남쪽 중국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 이게 바로 벽돌 무덤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 그리고 백제의 음악이 역시나 이거 케이팝이라 해야 되나? 비팝. 자, 그래서 백제의 음악이 북위와 일본에 소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만 교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또는 일본하고만 교류한 건 아니었습니다. 좀 더 넓은 지역하고도 교류했던 것이 확실한 게 유물과 유적으로 나와요. 일단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 각저총입니다. 각저총에서, 총이라는 것은 왕릉급이긴 한데 무덤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무덤을 총이라고 하죠. 도굴이 많이 되는 골식 돌방 무덤 같은 고구려 무덤들이 총으로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림을 딱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쪽 얼굴은 고구려 사람인데 이쪽 얼굴을 보면 코도 크고 매부리 코야. 그리고 콧수염도 있고 눈도 아주 크고 눈썹도 길어요. 이거 봤을 때는 그냥 토종 고구려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활동한 서쪽 지역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서역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역인이라는 것은 중국보다 더 서쪽에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고구려가 여기 있다면 중국이 여기 있겠죠. 중국보다 더 서쪽에서 건너온 거야. 더 멀리서. 그래서 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고구려에서도 생활을 했구나. 특히나 이 씨름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적잖이 문화생활을 고구려 스타일로 하고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아시죠? 여기 지도 탁 띄워드릴게요. 이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벽화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줬던 게, 끝에 보니까 우리나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봤을 때 한복이 아닌 것 같죠?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칼을 보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쌤이 이제 첨부 파일로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칼인데 요 끝에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동그라미인데 구멍이 나 있어. 이걸 환두도 또는 환두대도라고 하는데, 환이라는 건 고리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고리가 달려있는 검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환두대도를 쓰긴 했지만 이런 환두대도는 부여나 고구려에서 많이 썼던 검입니다. 도죠, 환두대도니까. 검하고 도는 달라요. 검은 양날검 아시죠? 근데 도는 이렇게 벨기식으로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보니까 조우관이라고 해서 새 깃털을 단 모자가 발견이 됐어요. 아, 이걸 봤을 때 고구려인이거나 신라이구나, 적어도 고구려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보다 더 서쪽 지역으로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지도 보면 나오는, 아까 지도 띄었을 텐데 어쨌든 중국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멀리 간 거예요. 더! 그리고 이 유물은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경주 국립박물관, 경주는 어디 수도예요? 신라잖아요. 끄트머리 있었던, 한반도 끝에 있었던 신라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검이 발견됐어요. 보석검이 발견됐어요. 이거는 중국보다 더 서쪽 지역이 나온 서역에서 나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신라에서 발견이 됐어요. 즉 이런 서쪽 지역 사람들이 신라까지 건너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직접 건너오지 않더라도 중개 모역을 통해서 중국이나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신라가 받았거나, 어쨌든 서역인들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리인데요. 신라 문화재 중에 많이 발견되는 게 유리로 된 유리 구슬, 유리 그릇, 유리 병입니다. 이 유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뭐 신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유리의 재료는 뭔가요? 모래입니다. 모래를 녹여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유리 그릇을 만들 수 없어. 이거 완전 사치품이에요.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거야. 왕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모래가 어디서 많이 나오죠? 경포대 나와. 경포대 누구야? 안목 해변 아니야? 모래가 많은 곳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 영어로 뭐야? 사막. 사막이 어디 많아요?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 또 띄워드릴게요. 이쪽 지역에서 유리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에서도 유리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그쪽에서 건너온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로마에서 생산되었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다는 거예요. 서역 지역에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인 것 같지만 요즘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이 왔거나 적어도 물건을 중개무역을 통해서 받았거나 어쨌든 일정 부분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생각하실 것 같으면, 아, 고구려 백제의 문화들도 중국뿐만 아니고 서역까지 갔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서역과의 교류, 고구려 고분벽화 각조총에서 요거 서역 계통의 인물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서역의 궁전 벽화에서 아프라시압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궁전에서 고구려 사신들이 발견돼요. 사신은 사절단을 얘기하죠. 신라에서는 서역의 유리그릇이 발견되고 더 많이 발견되네요. 그죠? 금제상식 보금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뿔 모양의 잔들, 이게 안 나와있는데 교과서에는 교과서 73페이지에 보시면 뿔 모양의 잔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뿔 모양의 잔도 술잔이거나 찻잔까지는 안 쓰고 술잔이겠죠. 이런 뿔 모양은 서아시아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야에서도 유라시아 지역의 청동 솥등이 발견이 됩니다. 교과서 73페이지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은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고 서역에서 건너온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은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어떻게 했는지 또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더 넓은 범위의 지역하고도 교류를 했던 것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교류만 했다, 좁은 범위로 볼 게 아니고 생각보다 더 큰 범위의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유적과 유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